위렴, 그의 한글 이름이었습니다. 미국인인데 한글 이름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 오신 거죠?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수도 서울을 뺏기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설마 한국으로 떠날 것인가, 미국에 남을 것인가. 과연 해밀턴 쇼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옹성우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 신달기입니다. 형님, 아니잖아. 걔 억지야. 오늘도 옹성우 일병님 면회 오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지난번보다 뭔가 더 듬직해지시고 군인다워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군인이라서 그런지 어떤 칭찬보다 듣기 좋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 달기 씨는 이름만큼이나 지금까지 맡은 캐릭터들도 독특하고 개성이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캐릭터를 찰떡같이 소화하는 비결이 뭐예요? 글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다른 사람들의 속마음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관찰했던 것 같은데 그게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역시 배우가 천직이시네요. 많은 분들이 신달기가 이번에는 어떤 작품을 선택할까 하는 기대를 많이 하실 텐데 앞으로 어떤 역할에 도전하고 싶어요? 지금 이 나이에만 만날 수 있는 인물들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달기 씨만의 색깔을 가진 개성 넘치는 연기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계시는 옹성우 일병님과 군 장병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홍보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황보가 잘 받아냅니다. 네, 라이센스 있어요. 저 할 줄 알아요? 하지 마세요. 네, 황보 씨는 가수로 데뷔를 해서 뭐 라디오 DJ, 예능까지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하고 계신데 제가 또 얼마 전에 그 황보 씨가 나온 내일은 위닝샷이라는 네네. 테니스 예능 봤거든요. 뭐 운동을 평소에 되게 많이 하시나 봐요. 예전엔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양보다는 좀 질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냥 테니스랑 간단한 웨이트나 이런 정도만 하고 있고요. 저는 일도 중요하지만 저를 먼저 보살펴주는 것도 저는 가장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 일에 능률도 온다고 생각을 해서 워라밸을 잘 지키고 있죠. 그렇구나.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제 당한 모습 좀 기대해 준다니까 너무 더 기대되고 시청자분들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달기 씨가 꼭 기억해야 하는 영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오늘도 기대되시죠? 네, 궁금해요.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들이 누구일까요? 근데 외국 분들도 계시고 한국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다들 군복을 입으신 걸 보니 군인들인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바로 6.25 전쟁에 참전한 한미 10대 영웅들입니다. 그 6.25 전쟁에 참전하셔서 우리나라를 진짜 지켜주셨던 분들이군요, 이분들이. 네, 이 영상은 국가보훈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아주 특별하게 준비를 한 건데요. 이 영상이 방영된 장소도 아주 특별했습니다. 어디였냐면 바로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 거리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미 있는 영상이 타임스 스퀘어에서 방영이 된 거네요. 되게 뭔가 뿌듯한 느낌이 들어요. 뿌듯하죠? 영상의 마지막에는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 평화는 먼 곳에서 온 참전 용사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6.25 전쟁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 또 들으면 진짜 너무 뭉클합니다. 예. 그렇죠.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나 지났지만 우리는 이분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에 참전한 한미 10대 영웅들 중에서
윌리엄 쇼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혹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외국인 묘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심지어 되게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데 처음 들어봅니다. 옛날부터 이곳을 양화진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묘원에는 양화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1890년에 선교사 묘지로 조성됐지만 그 이후에 6.25 전쟁에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도왔던 미군 가족들도 안장됐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외국분들이 안장된 곳이네요. 그렇죠. 이 양화진 묘연에는 아주 눈에 띄는 묘역이 있는데요. 여기엔 아버지 윌리엄 얼쇼와 아들 윌리엄 해밀턴 쇼가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까지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을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아들 해밀턴 쇼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과연 해밀턴 쇼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해밀턴 쇼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군이었습니다. 당시에 적군이었던 독일군 함대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해안을 정찰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아주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해밀턴 쇼는 미 해군으로 군복무를 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미 해군의 소형 함정을 운용하는 그 부함장의 역할을 했었다고 해요. 그가 운용하는 함정에 실제로 아이젠하워가 탔고 그래서 그를 안내하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해밀턴 쇼는 1947년에 미 해군 중위로 전역했는데요. 이후 그가 향한 곳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제대를 했는데 왜 우리나라에 오신 거죠? 해밀턴 쇼의 발길이 향한 곳은 해군사관학교의 전신인 조선해양경비대 사관학교였습니다. 그는 생도들에게 항해술과 함정 운용술을 가르쳤는데요. 항해술 강의가 시작된 첫날, 해밀턴 쇼는 생도들을 2번이나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왜 놀랐어요? 해밀턴 쇼는 칠판에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써 내려갔는데요. 서위렴, 바로 그의 한글 이름이었습니다. 미국인인데 한글 이름이 있어요? 아직 놀랄 일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는 생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내 이름은 서위렴입니다. 내 조선말은 평양사투리입니다. 나는 평양에서 태어나서 17살까지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투리를 쓰니까 여러분은 양해해 주시라요. 이렇게 아주 유창한 북한어로 말이죠. 미국인인데 북한 말을 잘 한 거네요, 그러면은. 근데 그 시절에는 되게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한국말을 잘한다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그쵸?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까 윌리엄 쇼는 아버지 얼쇼와 함께 양화진 묘역에 안장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도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겠죠? 그쵸?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얼쇼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군이었습니다. 그는 전역을 하고 선교사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 첫 임무지가 평양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아들 해밀턴 쇼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미국인인데 북한어에 능숙했군요. 네. 윌리엄 쇼 부자는 1941년에 일제에게 강제로 추방됐다가 6년 뒤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부자가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네, 추방당했는데도 다시 돌아올 정도면 사랑했던 것 같네요. 네. 아버지 얼쇼는 우리나라 군종제도를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한국에 일단은 미군의 군종 장교들이 참전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 또 그런 지원을 받아내게 됩니다. 당시의 국방부 장관, 또 국무총리, 마지막에는 이승만 대통령까지 만나면서 한국의 군종제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56년 9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한국 군종제도의 최초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군종들은 오랜 기간 전투를 치르느라 피폐해진 장병들에게 정신적인 버팀목이 돼주면서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군종은 장병들이 전투 현장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극한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을 보장해주는, 또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25 전쟁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해병대 대원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적을 향해서 이제 진격해 가야 하는데, 연대장이 부대에게 앞으로 돌격을 명령을 했지만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군종 장교가 대원들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 부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모든 부대가 다 임무지로 들어가서 임무를 완수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까 아들 해밀턴 쇼가 조선해양경비대 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을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그는 해군 간부들을 교육해서 대한민국 해군 창설에도 기여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네. 미국으로 돌아온 해밀턴 쇼는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 과정을 시작했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교회에서 목회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된 거네요. 과연 그럴까요? 군복을 벗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의 인생을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죠?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박사학위와 꿈에 그리던 목회 활동, 그리고 해밀턴 쇼에게는 아내와 두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날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 남을 것인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엄청난 딜레마였을 것 같아요. 가족이 있기도 하고. 고민이 정말 많이 됐겠죠. 그는 고심 끝에 부모님께 편지를 씁니다. 이걸 황보 씨가 읽어주실래요? 아, 슬픈 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인들은 전쟁 속에서 자유를 지키려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만약 제가 돌아가지 않고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린 후에 선교사로 가려 한다면 그것은 제 양심상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부모 입장에서 이걸 받았다면 내 아들인데 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영웅이 되려고 하지? 라는 서운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전쟁을 겪으신 분인데 다시 전쟁터로 돌아간다는 게 어떤 마음일지 전혀 가늠이 안 돼요. 해밀턴 쇼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다시 군복을 입고 치열한 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얼쇼도 아들과 함께 6.25 전쟁의 군목으로 참전했습니다. 조국의 전쟁에 참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전쟁터에 나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 이건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6.25 전쟁이 발발하고 국군과 유엔군은 거침없이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에게 수도 서울을 뺏기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세를 완전히 뒤집은 작전이 있었죠. 그 이름도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이 작전을 선두에서 지휘한 유엔군 총사령관 누군지 아시죠? 메가더 장군님. 맞습니다. 이때 메가더 장군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인물이 바로 해밀턴 쇼입니다. 그 어떤 미군 장교보다 한국 지리와 언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네요. 그렇죠. 이제 서울을 되찾아야죠. 해밀턴 쇼는 서울 수복 작전에서도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어떤 거였어요?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로 진입하기 전에 서울 주변에 숨어있는 적군을 색출하는 임무였어요. 말만 들어도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적군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공격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임무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해밀턴 쇼가 이 임무에 자원을 했다고 합니다. 또 1950년 9월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해밀턴 쇼가 진짜 기뻐했을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게도 해밀턴 쇼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왜요? 설마. 이날도 해밀턴 쇼는 최전선 일대를 샅샅이 뒤지면서 숨어있는 적군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복해 있던 적들이 기습 공격을 해왔고 해밀턴 쇼 대위가 전사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고작 만으로 28세였고 한국 땅을 밟은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옹성우 일병이랑 동갑인 거네요? 맞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해밀턴 쇼는 전사하기 일주일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입니다. 내 조국에서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공부만 하겠어요. 내 조국에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를 해도 늦지 않아요. 대한민국을 사랑해 아들까지 내어준 아버지 윌리엄 얼쇼와 사랑하는 친구인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아들 윌리엄 해밀턴. 이 부자의 희생과 헌신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감동받았어요. 우리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본인의 조국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윌리엄 쇼 부자를 비롯한 미군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분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윌리엄 쇼 부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꼭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기억하는 거,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거, 그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워싱턴 6.25 전쟁기념공원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던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켜달라는 부름에 응답한 아들과 딸들을 기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 아닐까요?